룰루 와빠빵. 또 안 된다. 아, 된다. 승질이 좀 급했네요. 앞으로 내밀기 안 하기로 했고, 자꾸 얘기할 때 자꾸 좀 이렇게 돼가지고 마우스를 이렇게 당기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아니면 내가 앞으로 가면 이게 기울 수가 없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가면 모니터가 너무 가까워서 이러고 있네. 아, 이것도 안 되겠다. 자꾸 이렇게 되네. 나쁘진 않지만, 요 정도. 요거 좋다. 이렇게 한번 마우스를 요 앞에 두고.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 피드백 노트를 조금 볼게요. 방송 관련해서. 캠 올리기. 캠 한번 올려봤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위에 공간이 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내가 좀 똑바로 앉아볼까? 자세 자체를. 어렵네. 기대게 되네요. 자꾸 이렇게 기대게 되네. 그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신가요? 혹시 누구 계세요? 안 계신가요? 마우스 클릭. 이거 클릭 사운드 들어가는 거. 제가 글씨를 읽을 때 자꾸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서 읽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어버렸네. 어떻게 하면 클릭을 아예 할 수가 없을까? 사연을 읽을 때 마우스를 저쪽에 놓는 거야. 이러면은 마우스를 클릭할 수가 없으니까. 괜찮은데요?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오늘. 필요할 때는 쓰고, 사연을 읽거나 얘기할 때 마우스를 저쪽에 놓고 하기. 오케이. 카톡이었네. 카톡이 좀 화려하게 오죠? 제가 부탁드렸던 어떤 메시지가 왔네요. 볼까? 뭐야, 너무 긴데? 잠깐, 이런 거대한 미션을 드린 게 아니었는데, 굉장히 많이 써서 보내주셨네. 그래요. 혹시 방송을 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보고 계시다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따로 또 전하겠습니다. 제가 샤워하면서 노래를 너무 크게 불러가지고 목이 약간 갔죠 벌써. 약간 뭔가 갈린 듯한 매력적인 목소리로 오늘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근데 보통 이 시간까지 아무도 안 들어오신다 그럼 제가 비공개로 설정해놨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한번. 혹시 또 다 막아놓고 혼자 떠들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일단 누가 오실 때까지 방송 피드백을 좀 더 해볼게요.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거 영상으로 또 아직도 못 만들었죠.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아가지고 그날 저번 방송이었나 저저번 방송이었나. 그래요. 솔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소리가 너무 크다. 그래요. 비공개 아니네요. 하도 안 오셔가지고
아무도 안 오셔서 비공개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제가 체크를 안 해가지고 비공개로 해놓고 방송이 나가는 줄 알고 혼자서 막 떠들 때가 있는데 혹시 오늘도 그런가 싶어가지고 아니었네. 중원부원 안 하는 거. 아 미치겠어요 진짜. 왜 이렇게 중원부원하게 되는지. 오늘 머리가 약간 좀 특이합니다. 드라이를 잘못해가지고 뒷머리가 이렇게 서버렸어요. 나쁘지 않죠 근데. 웃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약간 내 시그니처 머리로 할까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들었는데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눈알이 좀 빨갛죠. 안쪽이 안 보이나? 눈알을 한번 빨았어요. 뭔가 이상해서 이물감이 좀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고개를 앞으로 내밀면 굉장히 이상하게 나온다. 카메라 제가 높였습니다. 쩝소리 내는 거. 입술 잠깐만. 입술에 뭘 발라야 메롱메롱을 안 하게 되거든요. 입술 안 바르면 건조해가지고 계속 혓바닥 낼름낼름 거리는데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제 마음에 안 들어서. 맞아요. 요새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와이프의 진단 비염 때문에 그렇다. 비염이 생기면 뭐가 이렇게 되고 눈도 건조해지면 안에 무슨 뭐 젤리 같은 게 생기고 그게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진단이 있었는데 혹시 눈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 싶어가지고 물 이렇게 받아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 눈알 씻기. 그걸 해가지고 좀 빨갛습니다. 자주 충혈되지는 않는데 올해 봄에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그 뭐야 송화가루 있죠, 노란 거. 그거 날릴 때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때는 거의 맨날 눈을 씻는데 올해는 뭔가 좀 느낌이 달라요. 지금 계속 이렇게 감았다 떴다 할 때 뭐가 서걱서걱 긁히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안에 뾰루지가 난 건지. 이따가 한번 까봐야겠다. 물속에서 눈이요? 이렇게 첨벙 들어간 다음에 손의 힘을 이용합니다. 눈을 그냥 전 못 뜨기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면 눈알이랑 눈꺼풀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 안쪽이 안 씻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떠요. 떼버려 완전. 뗀 다음에 움직여. 눈알 씻기 완료. 근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괜히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수돗물에 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 눈물. 루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공 눈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해보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인공 눈물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완전 씻는 거 있죠. 촥촥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약간 눈이 빨갛습니다.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뭐 고민이나 아니면 저한테 궁금하신 거,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것도 괜찮고, 인터뷰하니까 그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관계나 뭐 연애 관련된 궁금한 것들도 상관없고요. 또 뭐가 있을까? 이 감정이 잘 처리가 안 된다. 이 감정을 뭔가 느끼고 싶지 않은데, 아니면 저기 짱 박아놓고 싶은데 자꾸 나에게 영향을 준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그런 얘기도 괜찮고요. 또 뭐가 있을까? 또 관계했고, 조직 문화 회사에서 우리 공동체 조직 문화가 이런 느낌이다.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도 좋고, 행복해지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어요. 근데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처음 딱 이렇게 대면을 했는데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저는 뭐 누굽니다 이렇게. 근데 누가 여러분한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어떨 것 같은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 옛날에 한번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래 한번 해볼게요. 저는 행복해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걸 좋아하고, 그 과정에서 찾은 걸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찾은 비밀들 듣는 것도 좋아하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다. 어떤가요? 굉장히 일반적이진 않지만 어떻게 들리는지 궁금한데요.
식상하게 막 이제 이름이 뭐고 뭐 이름이야 나이 뭐 그런 거 얘기는 하겠지만 어떨지 모르겠네. 아 멋지다 이런 느낌인가요? 좀 궁금하지 않나요? 아 제가 상대가 누구냐? 그냥 처음 만난 사람. 아 누구냐가 중요한가요? 어떤 상황이냐? 그래요. 그 맥락도 중요할 수도 있겠다. 뭐 공식적인 자리인지 아니면 뭐 소개팅 자리인지 아니면 그냥 가볍게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인지 회사 동료인지 그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지겠네. 그래요. 전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요즘에 이제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좀 많이 하게 되겠죠. 책 나오고 영상 나오고 마케팅 작업할 때 이제 콜라보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때 한번 제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어떤지 한번 좀 궁금했어요. 그 포레스트 검프에서 그 버스에서 포레스트라 그러나 검프라 그러나 지금 기억이 안 나네. 버스에서 그 친구 처음 만나서 딱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 있거든요. 인사하는데 그때 그 이름도 까먹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뭐 집안에서 자랐고 뭐고 하여튼 꿈이 뭐다 그거였어요. 새우잡이 배를 사가지고 뭐 어쩌고 하는 게 꿈이다. 난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인사를 들었을 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런 꿈을 갖게 됐는지, 그 꿈을 위해서 뭘 했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 꿈을 이루면 어떨 것 같은지, 뭐 이런 궁금함이 그냥 막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굉장히 재밌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 보통 뭐 처음부터 그렇게 깊은 대화를 잘 나누게 되진 않지만 겉만 핥는 그러니까 서로 의미 없다고 느끼는 대화를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대화 하는 거를 사실 좀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근데 또 반면에 막 깊이 있는 막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대화를 또 싫어하는 분들도 많죠. 저랑 완전히 정반대로. 그래서 약간 스타일을 체크할 때 요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래서 나랑 스타일이 맞으면 이제 뭐 가까워지는 거고 자연스럽게 스타일이 안 맞으면 자연스럽게 뭐 멀어지는 거고 뭐 그렇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눈 간지러운데요. 진짜 비염 때문에 이런가? 제가 키토식을 했었어요. 몸이 좀 좋아지려고.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기력도 없고 이래가지고 내 몸을 한번 개조시켜야겠다. 그래서 막 알아보다가 저탄고지 아세요? 탄수화물 조금 먹고 지방이랑 단백질 고기 많이 먹는 거. 그 식단을 한번 했었는데 와 그러니까 진짜 기가 막히게 염증 수치가 싹 줄어드는 게 느껴져요 몸으로. 그래서 뭐 얼굴에 뭐 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몸으로 확 느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좋기는. 그래서 그때 거의 이제 비염이 조금 있었는데 거의 없어졌거든요. 아무래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비염도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 그랬는데 지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한번 터지면은 막 걷잡을 수 없이 터져가지고 지금 뭔데 3개월 했어요. 3개월 하면서 진짜 매일매일 피드백하고 막 써놓고 이랬거든요. 오늘 뭐 먹었고 몸 상태가 어땠고 저쨌고 이랬는데 한번 무너지고 그다음에 키토식의 내장류를 보완한 뭐 전래식이라고도 하고 그런 거 또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간, 뭐 염통 뭐 이런 거 좀 추가로 먹는 거 그리고 탄수화물 가능한 적게 먹고 그것도 조금 하다가 못했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타협안 최대한 클린하게 먹되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다 먹자. 요걸로 약간 바뀌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간지럽네 눈이. 그래요. 확실히 진짜 몸이 건강해지는 건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그 건강해지는 대신에 결핍되는 게 좀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그 결핍된 것까지 싹싹 채워가지고 완벽해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못하겠어요. 좀
언젠가 또 몸이 아파지면 다시 찾게 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그래요. 아, 그때는 진짜 가공식품 이런 거 하나도 안 먹었었는데. 그렇습니다. 갑자기 뭐 이 얘기 왜 나왔지? 아, 비염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래요. 좋아요. 여러분 또 뭐 행복에 관해서 제가 또 이것저것 많이 떠들었는데 행복에 관해서 궁금한 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두 쪽 상담소가 오픈했습니다.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다, 저렇게 해야 한다, 뭐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니까. 그래요. 이거 봐. 이거 모니터를 볼 때 내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거북이가 되는구나. 와, 거북이가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거북이 되는 것도 좀 웃기네. 재밌는데. 오케이. 가능한 자세를, 오늘 자세를 좀 신경 쓰면서 사연이 나오면 마우스를 저 멀리 한다. 그러면 클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뭐 고민이나 걱정, 해결하고 싶은 문제 없나요? 없으면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요새 진짜 막 꽂힌 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메모를 진짜 미친 듯이 했거든요. 뭘 메모했죠? 눈을 못 뜨겠네. 와, 진짜 눈 빨개졌네. 멋있는데. 관념을 제거한다. 관념을 제거한다. 착하다. 착한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한 건 뭐예요? 착하게 산다. 이거 굉장히 조금 위험할 수 있더라고요. 착하게 사는 건 이런 것이고 나는 착하게 살아야 해. 라는 생각을 본인이 하게 되면 착하게 산다의 기준이 약간 빡빡하다 해야 되나? 그런 경우에 조금 행복에 많이 방해가 되겠다.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착하게 산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하게 산다는 어떤 건가요? 착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 맞아. 이것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착하게 산다, 악하게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악당이냐, 착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였네. 착하게 산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하게 산다 뭔지 좀 궁금하네요. 혹시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어떻게 하는 게 착한 걸까? 꺼버렸다. 잠깐만요. 요건 끄고 피해 안 주고 양보하는 거. 피해를 안 주는 거 플러스 양보하는 거. 좋아요. 피해 안 주고 양보하기. 그리고 남의 것을 넘보지 않는 것. 넘보지 않는다라는 건 뭔가 누가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훔치려고 한다거나 뭐 그러지 않는 거?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게 좀 이해가 됐는데 맞게 이해한 건가요? 남의 것을 넘보지 않는 것. 배려만 하는 사람 아닐까요? 자기가 없는 사람? 잠깐만. 이거 약간 그래요. 착한 게 마냥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뉘앙스가 조금 담겨 있네요. 좋아요. 배려만 하는 사람. 자기가 없는 사람. 착한 사람. 그러면은 안기님은 약간 그런 결론이 이어지겠네요. 나는 착하게만은 살고 싶지 않다. 맞나요? 나는 배려만 하고 내가 없는 그런 삶은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이거 흥미진진한데요.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까 이거 뭐 정답을 찾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하게 산다라는 건 어떤 건가? 그래요. 호구가 되거나 이용당하기 쉽게 된다.
착하게 살면 호구가 되거나 이용당하기 쉽다. 그래서 슬프다. 유유. 초코달달님, 남에게 상처 주지 않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거. 오, 좋아요. 와, 이게 선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와, 그 선이 딱딱 나오네. 정답은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뭔가, 요렇게 사는 게 착한 거고, 요렇게 살아야 한다. 뭐, 요런 거 아닙니다. 어떤 의도 없이 베푸는 사람. 와, 좋아요. 이거 그림이 되게 이렇게 그려준다. 어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 의도 없이 베푸는 사람. 이거 너무 재밌는데? 착하다. 착하다라는 개념도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시기마다라 해야 되나? 시대마다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착한 게 좋은 것이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뭐 이런 관념적으로 접근하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그거 마냥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시대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착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제 풀코칭 하다가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막 깊이 생각하고 정리해 본 적이 없어서 되게 좋은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을 이렇게 약간 정리하는 그런 영감을 좀 줘가지고 메모를 쫙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모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도 좀 궁금해서 어떤 얘기가 더 좋을까? 그래요. 이거는 좀 약간 프라이버시니까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얼굴이 착하다. 얼굴이 착하다. 저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착하다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를 안 내기 위해서 마우스를 저기다 놓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약간 배려만 하는 사람이라고 암기님은 표현해 주셨고, 양보하기, 피해 안 주는 거랑 양보하는 거랑 약간 좀 결이 다르죠. 양보하는 것, 이걸 제 스타일로 표현을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거, 원하는 걸 욕구라고 표현을 할게요.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게 부딪혔을 때 어떤 걸 나는 선택할 것인가. 이게 단발적이면 사실 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 맨날 나가는데 나의 욕구를 매일매일 포기해야 한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단발적으로 한번 내 욕구를 포기하고 저 사람 욕구 채워주는 거 괜찮은데? 이걸 굳이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면 그 순간엔 좋겠지만 길게 봤을 때 좀 별로일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이 된다? 그거는 저는 사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사실 하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내 욕구를 무조건 포기하게 되면 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감정이 쌓여서 터진다. 그래서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안 좋다. 결국 그 감정이 터졌을 때의 대가를 같이 치르게 되기 때문에 욕구를 지속적으로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다 같이 대가를 치르게 된다. 모두에게 안 좋다. 이런 얘기 좀 자주 드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이제 단발적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지속적이면 좀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는 내가 괜찮은 선이 있죠. 그 선까지만 내 욕구를 포기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선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 선을 찾는 거,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사실 좀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누가 뭔가 부탁을 했을 때 내가 이거 괜찮은데? 그리고 얘를 도와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면 괜찮은 거. 근데 이거는 약간 좀 해주고 싶지 않은데? 나만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래서 좀 해주고 좀 꺼려지는데, 거부감이 드는데, 이러면 이게 반복되면 이제 자기 선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을 딱 지켜서 내가 정말 데미지 없이 괜찮은 수준에서만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거, 다른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 저는 요게 베스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착하게 사는 것은 나의 욕구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만약에 있고 이렇게 나는 살아야 한다라는 관념까지 세팅이 돼 있으면 행복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무한한 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나의 선을 넘어가는 수준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건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렇죠? 내가 괜찮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가 여기에도 이제 정확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내가 배려를 해주고 싶으면 해주는데 해주고 싶지 않을 때 안 해주는 거. 그러니까 안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거절을 하는 거니까 거절하는 게 굉장히 무섭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절을 부드럽게 하지만 명확하게 하는 그런 스킬을 좀 익히면 더 잘 되겠죠, 이 작업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암기님, 저는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친구는 외로워하는 스타일이라 전화통화 자주 하기를 원하고 만남을 원할 때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가 없어요. 그래요. 되게 정확해요. 정확한데요, 진짜? 나는 전화통화 자주 하는 거, 자주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는 다른 데 시간과 에너지 쏟는 걸 좋아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고. 친구는 나랑 자주 연결이 되고 싶어해. 누가 원하는 걸 할 것인가. 요럴 때. 그래요. 암기님은 내가 원하는 걸 굉장히 잘 선택을 하고 그 결과가 내가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친구가 많이 없어질 텐데 그 결과가 이제 마음에 들면 괜찮으면 암기님의 삶에 이제 문제가 없는 거고 그게 만약에 나도 친구들이랑 어느 정도는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채우러 가면 되겠죠. 저도 약간 비슷해요. 저는 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거, 만나는 거,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 쏟는 걸 많이 쏟으면 조금 찝찝함을 느끼거든요. 이거 하면서 이런 행복함도 느끼고 싶은데 막 맨날 만나고 뭐 전화 통화를 오래 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게 되면 내 욕구를 포기하게 되면 찝찝함을 느끼고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완전 같은 얘기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을 내 욕구를 포기하는 사람. 그리고 그게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것이라는 그런 관념이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 관념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나의 내가 원하는 걸 주장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저 20대는 아니고 한 30대쯤부터 조금 이런 문화적으로 사람들 생각하는 거 관념 자체가 조금 변한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닌 것 같다. 호구가 된다. 거나 이용당하기 쉬운 것 같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퍼진 것 같아서 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착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명확하게 표현하면서 최대한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그 내가 원하는 걸 전부 포기하면서 사느냐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착하게 사는 게 곧 행복이 아니고 악하게 사는 게 곧 불행이 아니다. 그러니까 착한 거와 착하냐 악하냐가 행복을 결정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구를 얼마나 잘 채우느냐. 그게 행복의 포인트다. 여기 자칫하면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아주 이기적으로 살란 얘기인가요? 다른 사람 다 내팽개치고 이렇게 전달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극단으로 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 그 자비로운 삶. 우리가 자비 이러면 막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막 신장을 떼어주고 막 10억을 기부하고 막 이런 게 자비로운 삶이다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신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되게 좀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
에게 여기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의도 없이 베푼다? 그것도 비슷하네요. 내가 괜찮은 수준에서 특별한 목적 없이 의도 없이라고 해야 되나? 뭔 얘기인지 전달이 되죠? 어떤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 이렇게 도와주겠지? 이런 의도 없이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나? 관심을 갖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 근데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여유가 없다거나 뭐 상황이 안 된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저는 이게 자비로운 삶 그 자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래요. 또 중구난방으로 얘기가 좀 된 것 같은데 전달이 됐나요? 여러분 또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니까. 그 속담이 뭐지?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건가? 그래요. 잘 전달이 되었기를. 나의 선이 있어야 한다. 내가 있어야 한다. 나의 욕구를 다른 사람의 욕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내 욕구도 존중해주고 내가 존중해주고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맞네. 갑자기 개떡같이 전달됐다고 전달 하나도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 줄 알고 움찔했네. 그거 아니구나. 오케이. 그래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그리고 그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그 메모를 쭉 하면서 그런 강박 있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내가 만든 법. 제가 관념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게 사실 좀 자주 안 쓰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관념? 이게 뭔 소리지? 그래서 저는 관념을 내가 만든 법. 나는 이래야 해. 사람은 뭐 이래야 해. 자기만의 그 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또 찰떡같이 알아듣지 않을까. 잘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나만의 법이라는 표현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나만의 법이 머릿속에 많으면 많을수록 삶이 피곤해진다. 행복하게 사는 게 힘들어진다. 그래서 그 관념들을 나만의 법이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좀 추상적이죠. 어렵죠. 그거를 최대한 많이 없애고 그 자리에 좋은 인과관계를 채우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좋아요. 근데 내가 10명의 아이가 있는데 한 명을 되게 다르게 대했어요. 나 차별하면 안 되는데 내가 차별했어. 난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겠죠. 나만의 법이 있으면. 근데 그 법이 없으면, 관념이 없으면 난 얘를 다 똑같이 대하고 싶었는데 한 명을 다르게 대했어. 왜 다르게 대했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관념 제거 작업이 이거죠. 왜 다르게 대했을까? 제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어. 나랑 스타일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 제가 나에게 이런저런 데미지를 줬었어. 왜 그랬지? 이런 이유들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하게 됐어. 약간 이런 나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거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 뭘 넣으면 좋으냐면 사람을 최대한 똑같이 대하는 게 나에게 좋더라. 뭐 이런 인과관계 있죠. 약간 달라요 이게 느낌이. 설명이 잘 안 되네. 찰떡같이 혹시 찰떡같이 전달이 됐나? 개떡같이 말했지만. 오케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만의 법을 없애고 요렇게 하는 게 좋다. 요렇게 하는 게 나에게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문장이 요렇게 하는 게 좋다로 바뀌어요. 자연스럽게. 난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내가 밖으로 표현할 때도 달라지겠죠. 나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뭐 법 없어요? 여러분만의 법?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은 뭐 이래야 한다. 뭐가 있을까? 흔한 관념. 뭐 쉽게 윤리에 가까운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야 한다. 제가 좀 자주 얘기하는 거. 그 법이 있으면 그 법에 맞춰서 내가 살아야겠죠. 그리고 내가 아이를 만약에 안 낳았어. 그럼 난 이렇게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안 낳았어. 나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느냐 안 낳느냐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안 낳고 싶은데. 뭐 약간 이런 느낌.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요. 아무튼 관념 제거 작업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게. 그렇습니다. 링링님, 요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또 깔끔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최근에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말이 술술 안 나오네요. 이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찰떡같이 알아들으셨다는. 오케이. 그래요. 링링님, 상대방의 진정한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내야 할까요?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즐거워 보이지 않는데 그걸 물어보기가 좀 그래요. 그렇죠.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할 것 같죠. 이게 좀 대화를 할 때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어요. 나랑 얘기하는 게 즐겁지 않아 보이고 지루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링링님은 계속 대화를 하고 싶은 상황인가요? 이 사람이랑 즐겁게 대화를 하고 싶다. 링링님이 원하는 거. 이 사람이랑 대화를 했을 때 티키타카가 잘 안 돼서 대화를 자주 나누고 싶지 않다. 이건지 링링님이 원하는 게, 아니면 이 사람이랑 이런저런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요건지. 진정한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거는 전 모르겠어요. 이거는 관심법을 배우지 않는 한, 독심술을 배우지 않는 한. 근데 보통 내 느낌이 맞거든요. 틀릴 때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몸이 피곤하다거나 어디가 아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대화를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지금 대화 나누는 게. 근데 제가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요. 지금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라는 말도 못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 그걸 막 억지로 듣고 있어.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나랑 대화 나누는 게 즐겁지 않은 게 아닌데 나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알면 제일 좋은데 그래, 맞아요. 그때같이 달라서. 찰떡님들 좀 이상한데? 우리 찰떡님들 뭔가 여기 안 달라붙네. 왜 그러지? 그래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건 괜찮지 않아요? 오늘 좀 컨디션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실제로 나랑 대화를 나누기가 싫어. 너랑 대화하는 게 너무 재밌지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나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이러겠죠. 보통 우리는 근데 이런 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문화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좀 어렵죠. 그래서 보통 그냥 눈치로 나랑 스타일이 좀 안 맞는구나. 좀 멀어지고 싶어 하는구나. 그 느낌이 온다. 그러면은 쓱 이제 말을 좀 줄이는 거죠. 손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거리를 이제 쓱 그렇게 이제 벌리게 되는데, 링링님이 즐겁지 않다고 할까봐 너무 두렵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 링링님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혹시 링링님 본인도 한번 잘 모르실 텐데 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죠. 혹시 내가 즐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까봐 그게 너무 겁나는 거 아닐까? 그런 걸 좀 겁내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진정한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근데 내 느낌이 거의 맞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내 느낌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즐겁지 않다. 내 착각일 수도 있는데 그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나와 대화 나누는 게 즐겁지 않아. 혹시 뭐 소개팅한 사람인가요? 근데 약간 관심이 없는 느낌이 들어. 맞나? 이걸 확인할 수 없을까? 약간 이런 느낌인가? 갑자기 소개팅 느낌이 빡 와가지고. 맞나요? 아닌가? 그래요. 약간 이렇게 저는 좀 만약에 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떠올려 봤을 때 대놓고 물어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이 오면 스타일이 안 맞는구나. 뭐 나를 싫어하는구나 일 수도 있고 뭐
뭐 나랑 대화 나누는 게 즐겁지 않은가 보네. 그러면 이제 대화를 나도 안 권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멀어져야지 이게 아니라 뭐야 이거. 아까 입술에 바른 거다.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진행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 나랑 대화를 나누는 거 별로 안 즐거워하네. 나도 이 사람이랑 대화 나누는 게 즐겁지가 않아. 왔다 갔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랑 대화를 시도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거리가 좀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서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좀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근데 링링님이 그 사람이랑 가까워지고 싶어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그 사람이 좋아. 그런 생각도 살짝 드네요. 이게 아쉽게도 서로 스타일이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전교에 몇 명 있지? 몇 천 명 단위로 있나? 요새는 잘 모르겠네. 저 때는 한 몇 천 명 단위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나랑 스타일이 굉장히 맞아서 친하게 지낸 사람이 몇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너무 뻔한 질문인가요? 뭘 물어봐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거의 없잖아요. 한 명, 두 명이잖아요. 그걸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전 세계 80억의 사람 중에 절반은 나를 좋아할 거고 절반은 나를 싫어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 절반은 또 내가 좋아할 텐데 절반은 또 내가 싫어할 것이다. 나랑 스타일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나랑 스타일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정말 크게 봤을 때 4분의 1 정도다. 근데 80억 중에 4분의 1이잖아요. 회사에 들어갔을 때, 뭔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뭔가 소개팅을 했을 때, 나랑 스타일이 아주 잘 맞는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엄청난 이벤트? 진짜 내 삶에 자주 일어나지 않을 만한 정말 특별한 일이다. 라는 느낌이고, 나랑 스타일이 좀 안 맞는 사람을 만났다? 서로 싫어하거나, 저 사람은 날 좋아하는데 내가 싫어. 나는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날 싫어해. 이런 세 가지 타입을 만났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을 만난 것 뿐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 내 마음님, 왜 이제 드라마보다 두잇 얘기가 더 재밌는 거죠. 드라마 집중이 안 돼요. 두잇님은 TV 아예 안 보시나요? 그래요. 이런 좋은 정보는 여기저기 좀 많이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TV 봐요. 나는 솔로. 밥 먹을 때 보고 라디오스타 그 유머 코드를 좀 좋아해가지고 라디오스타, 나는 솔로, 런닝맨. 항상 와이프랑 밥 먹을 때 TV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생방으로 보는 게 아니라 VOD로 보는 거죠. 그 세 개? 그거만 봐요. 그 드라마는 잘 안 봐요. 이게 되게 오래 봐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봐도 영화, 단발로 끝나는 거, 그런 것들만 주로 보고. 그렇습니다. TV는 거의 안 봐요. 그래요. 오케이. 링링님 집에 가셨나 보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랑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뭔가 내 존재 자체가 거부당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할 텐데, 그렇게 피드백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진지하게 가져와가지고 그걸 문제 삼으면 진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아닌 거여서 그냥 흘려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그런 그 얘기까지 갔네요. 요즘에 그거를 좀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아닌 걸 문제라고 생각하면 내 삶에 진짜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수수께끼 같은 얘기죠. 그래, 이런 얘기 좀 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얘기하다 나왔더라. 막 외모 얘기하고 또 다 뭐 그 얘기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라는 건 본능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아주 당연한 행동이다. 근데 그 의식을 너무 과하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좀 최적점까지 땡기는 작업을 해주는 게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엘리베이터 탈 때 옆에 같이 타면 막 의식이 돼. 나는 인사를 먼저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막 의식이 돼. 막 이런 의식하는 나 진짜 문제 있는 거겠지? 이런 거 있죠. 문제가 아닌데 수렵 채집 시절로 떠올려 보면 다른 사람을 의식을 안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개체도 있었겠죠. 근데 금방 죽었겠죠. 적을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예민하게 생각했던 그 유전자를 갖고 있던 개체는 좀 잘 살아남았겠죠. 그래서 문제가 아닌 걸 지금 시대가 막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건 막 뭐 못난 행동이다. 바보 같은 행동이야. 막 하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만 의식해도 내가 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진짜 문제여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문제가 아닌데 내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걸 문제로 만들고 있는 건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요. 링링님 소개팅한 사람은 아니고 만나는 사람.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인가요? 썸 타는 사이인가? 확인 사살 받을까봐 무섭기도 하다. 그러면은 조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재미있게 나누고 싶다. 그쪽이 조금 맞겠네요. 링링님은 좀 마음에 드니까.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확인 사살 받을까봐 두렵다.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제가 사람들 사이에 쿨타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몇 번 했는데 저는 사람들을 이 관계가 끝나버릴까봐 너무 두려워. 링링님은 잘 지내고 싶으신 거네. 이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싶으신데 이게 끝나버릴까봐 두렵다. 그러면은 약간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끝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드시겠네. 그래요. 굉장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약간 이런 답답함도 많이 좀 느껴지시겠어요.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링링님이 뭔가 해본 거 있어요? 이 대화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뭐 내가 시도해봤던 거라던가? 자세. 오늘 자세 신경 쓰는 걸로. 이렇게. 저 이거 머리 잘 돼 있나요? 콩나물 머리, 완두콩 머리. 내려갔네. 제 드라이를 오늘 잘못해가지고 뒷머리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웃긴 것 같아서 좋더라고. 제 시그니처로 가져갈까 생각 중입니다. 피드백 한번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앞으로 항상 머리를 이렇게 하는 걸로. 대화를 잘 나눈다. 일단은 그래요. 지금 이제 링링님에게 중요한 건 대화를 재밌게 나누는 거니까 제가 좋아하는 방식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끌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래도 상담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 상대방이 이야기를 쏟아내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게 이제 상담할 때도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좋은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이야기를 쏟아내게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럼 어떻게 쏟아내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은 돈 버는 것보다 잠깐만요. 이거 입술에 아까 바른 게 뭐가 잘못됐나 봐요. 뭐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거 끊겨가지고 오케이 자 가볼게요.
사람이 돈 버는 것보다 좋아하는 한 가지, 자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신나게 이 사람이 나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본인 이야기를 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본인 이야기를 쏟아내느냐? 일단 처음에는 뭔가 물어보면 좋겠죠. 좋아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가 너무 추상적이다. 뭐 오늘 어땠는지, 뭐 오늘 무슨 일 없었는지, 좋은 일 없었는지, 뭐 맛있는 거 뭐 먹었는지. 근데 지금 뭐 어떤 매일 만나는 관계인지 아니면 뭐 전화 통화를 자주 하는 관계인지 이게 몰라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 일단 그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거, 궁금한 거 있죠. 링링님이 그 사람한테 궁금한 거, 그거를 좀 물어보는 거. 거기에다 플러스로 핵심은 이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할 때 좋은 공감을 건네는 거. 좋은 공감 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하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되게 쉬워요. 저 사람이 느낀 감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회사에서 뭐 했는데 내가 생각도 못한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뭐 누가 이런저런 뭐 감사함도 표현하고 칭찬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느꼈을 감정이 있죠.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연습. 바로 실전 연습.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딜레이가 있나? 기다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어이구. 이거 되게 요거 얘기한 다음에 그 얘기도 하면 되게 좋겠다. 누가 막 고민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 어떻게 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그거까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딜레이가 있나 봐. 아닌가? 자, 그냥 말씀드릴게요. 되게 기분 좋았겠다.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 감정을 짚어주면 돼요. 막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 막 보상받은 느낌도 들고, 되게 좀, 잘했어. 그래요. 초코달달님은 이게 좋은 공감이 어떤 건지 제가 이야기한 거를 아마 들어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요것도 나쁘지 않은데, 요게 약간 차선이라면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와, 진짜 기분 좋았겠다. 감정이죠, 감정. 너는 잘했다. 이런 평가하는 얘기 말고 감정을 짚어주면 더 신나서 쏟아내게 돼요. 이거는 약간 슬픈 얘기,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도 똑같아요. 그때 되게 좀 섭섭했겠다. 어땠어? 막 부장님이 막 나한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막 난리 치는 거야, 진짜. 좀 짜증났겠다. 좀 억울했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요런 느낌. 감정만 짚어주면 얘가 나에게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솔루션을 이야기한다던가,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나쁜 놈이다, 이런 평가라던가 비난이라던가 이런 걸 하지 않겠구나 라는 그 안정감, 그게 싹 채워지면서 자기 이야기를 신나게 쏟아내게 된다. 자, 다시 한번. 돈 버는 것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 가지 뭐다? 자기 얘기하는 거.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좋은 공감의 이야기를 건네는 거 있죠. 지금 링링님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자기 이야기를 막 하려고 그런 스타일인가요? 대화 주제? 대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지금? 재밌는데 이거. 한두 번은 감정 짚어주는 공감이 되는데 나중에 반응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반응해야 할 때? 나중에 반응해야 할 때? 상대방도 배려하고 나도 배려하다 보니까 다 숨기는 느낌이다, 서로. 그래요? 이거 잠깐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이거 링링님이 원하는 얘기가 아닐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링링님이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만 바뀌어도 괜찮거든요. 이게 바뀌는 게 쉽지는 않은데 대충 그림만 말씀드려 볼게요. 배려를 한다는 게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 안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숨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거든요. 둘 다 이야기하면 더 좋고. 끊기고 있나요? 빨간색 떴다. 맞네. 이래서 딜레이가 있구나. 이거는 유튜브 서버 문제여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미친 듯이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버퍼링이 계속된다. 리방을 해야 되나 그럼? 오. 그러네. 채팅은 가겠지? 채팅은 바로바로. 아니. 지금 빨간 색깔 떠가지고 여기 충분한 동영상이 유튜브로 수신되고 있지 않대요. 오케이. 껐다가 한번 켜볼게요. 괜찮아졌나요? 그런가? 괜찮나? 껐다 켜도 근데 그대로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좋아요. 한 번 더 그러면 한 번 더 그래도 그래요. 오케이 갑니다. 가겠습니다. 뭔 얘기하고 있었지? 제가 영상 그거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 뭐더라? 다른 사람한테 다 맞춰주는데 왜 날 싫어할까? 요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왜 다 맞춰주는데도 날 좋아하지 않을까? 여기에 사실 이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영상에서 내가 뭐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빠진 것도 있을 거예요. 그냥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매처의 본능이 있어요. 내가 준 게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다. 요만큼. 같은 크기로. 그런 기대감을 본능적으로 가지게 되고, 내가 받은 게 있으면 요 비슷한 크기로 내가 줘야 한다라는 약간 부채의식을 본능적으로 느끼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다 맞춰줘. 영화 뭐 볼까? 이런데 너가 보고 싶은 거. 오늘 빙수 뭐 먹을까?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이게 처음 몇 번은 좋아요. 나를 위해서 배려를 해주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반복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빚이 쌓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한 번도 얘기를 안 한다? 그럼 이 빚을 갚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찝찝함이 계속 쌓이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잠깐만요. 눈 간지러. 어떡하지? 두 번째는 뭐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는 본능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해줬을 때, 행복하게 해줬을 때, 저 사람이 내 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편이 된다라는 건 내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한다? 이게 없는, 이 욕구를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세 번째도 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영화로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영상에서도. 영화 뭐 볼까? 이랬는데 내가 요즘 영화 뭐 하죠? 영화 안 본 지 너무 오래됐네. 스파이더맨을 보자고 했어요. 너 보고 싶은 거 있어? 물어봤더니 난 네가 보고 싶은 거면 다 괜찮대요. 스파이더맨을 보자고 했어. 봤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느낌을 느끼냐?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 재미없다라는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될 것만 같거든요. 이게 쌓이잖아요.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자. 돈가스 먹으러 갔는데 맛이 없어. 이게 쌓이면 그 물어볼 때마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나를 배려해 주는 게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모든 걸 맞춘다? 그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나를 행복하게 해줘서 이 사람이 행복해질 기회를 아예 없애는 액션도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이걸 상대방을 바꾸는 거 제가 봤을 때 좀 힘들거든요. 링링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한 번씩 이야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가보면 이 두 분의 이 지금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이 상황을 조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링링님 무서울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욕구를 채우는 방향으로 살아왔다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원하는 걸 막 이야기한다? 이거 잘 안 되거든요. 무서워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원하는 거? 밥? 난 지금 부대찌개 먹고 싶은데 이 사람 부대찌개 싫어하면 어쩌지?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싹 장애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장 하기는 좀 힘든데 링링님이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이거예요. 한번 헤어졌었어요? 왜 헤어졌었어요? 이거 그러면은 나 진짜 비염인가? 눈이 너무 간지러운데요? 큰일 났네. 질문이 쌓여 있는데 요거 링링님 얘기 마무리하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을 의식하는 게 습관 버릇처럼 된 것 같다. 저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은데. 과한 배려는 배려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거는 숨 막힌다라는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다. 네. 상대방의 숨을 조르는 액션이다. 좀 오바했나요? 너무 표현이 과한가? 과한 배려는 숨통을 조이게 한다. 상대방을 괴롭히는 배려가 될 수 있다. 그거랑 좀 다르긴 한데 막무가내로 배려하는 거 있죠. 막무가내로 배려하는 거 같은 경우 그거는 약간 선의가 있다고 해서 다 선행이 되는 게 아니다. 요 명언이 있거든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상대방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정확히 왜 헤어진지 모르는구나. 권태기로 헤어졌다. 그래요. 권태기로 헤어졌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못하겠네요. 배려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 그게 배려가 아닌가? 그걸 자기가 괜찮은 선까지 배려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 원하는 거 잘 말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 링링님이 지금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몰라가지고 그 연인에게 원하는 거를 잘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이게 지금 인과관계가 안 맞아요. 상대방도 배려하고 나도 배려하다 보니까 다 숨기는 느낌이 들 수가 없거든요. 링링님이 상대방한테 원하는 걸 잘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사람한테는 잘 안 된다. 그쵸? 이 사람한테는 잘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건 거의 약간 1대1 상담 한번 가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나 행동을 했을 때 뭔가 안 좋은 반응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안 좋은 반응이 상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내가 아닌 누군가가 어떤 요구나 요청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거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그때처럼 또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상상이 되는데 링링님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 그게 좀 최선인 것 같네요. 일단 그 이유를 먼저 찾고 왜 이 사람한테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잘 말하지 못할까? 그리고 그걸 찾아가지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구나.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없앨 수 있을까? 없애는 방향을 먼저 잘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걸 하나씩 한번 해보는 거, 요구해보는 거
요구가 아니라 이제 요청, 부탁 해보는 거. 그 방향으로 가면 좋겠네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일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가 아니어서 조금 힘이 빠지지 않으실까 싶은데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사람한테는 잘 안 될까? 뭔가 그 뭐라 해야 되지? 나 방금 뭐 생각났는데 저 채팅 보고 까먹었네. 뭔가 이 사람과 그동안 지내왔던 패턴 있잖아요. 그 패턴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뭔가 일이 싸움이 났다던가 모르겠네. 그거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네. 좋은 발견이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와서 질문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 그리고 아까 또 뭐 있었는데 질문이 내 마음님 친구들이 두희님한테 충고 조언하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전 순간 기분 나쁜데 아닌 척 하거든요. 충고나 조언? 충고나 조언. 충고나 상상을 해볼게요. 충고나 조언을 했다. 뭐랄까? 이게 좀 몇 가지 버전이 있고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그게 좀 단순한 것 같아요. 그 말을 일단 전 피드백으로 갖고 오거든요. 갖고 와서, 요렇게 실제로 내 삶을 바꾸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싶으면 가져오는 거고, 했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버리는 느낌? 그 느낌이에요. 뭔가, 그런 건 있겠죠. 좀 충고나 조언을 내가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나한테 뭔가 피드백을 해. 그러면은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은 공격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약간 성향이 약간 조금 날카로운 성향이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뭐 피드백을 해달라고 요청을 안 드렸는데 그 얘기 지금 왜 하시는 거예요? 뭐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순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행동을 하면 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그때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었는데 그냥 그래요? 그것도 좀 말이 되네요. 라거나 아니면 말이 된다라는 건 뭐 거짓말이다 싶으면 납득이 안 돼. 그래요? 제 생각은 조금 달라가지고 좀 와닿지는 않네요. 뭐 요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됐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좀 납득은 안 돼서 그냥 있는 그대로 실제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어서 조금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좀 안 드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냥 듣고 넘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되게 나이 많은 분이 막 자기 관념대로 관념이 정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랑 나는 이제 안 볼 거야. 그러면은 굳이 거기에서 막 시비를 건다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뭐 따지고 뭐 이런 게 저한테 안 좋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맞는 게 아니다. 뭐 내가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 뭐 이런 내 관념을 또 이야기한다. 그건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되게 불필요하게 느껴지고 소모적으로 느껴진다 해야 되나? 그래요. 그냥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랑 저는 좀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그냥 넘긴다 느낌? 그리고 만약에 기분이 너무 나쁘면 그 기분 나쁜 걸 없애려고 이제 노력을 좀 하겠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사람은 뭘 원해서 그렇게 말했을까? 자기의 어떤 마음을 저렇게 표현한 걸까? 그걸 이제 상상을 해요, 막. 그러면 이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다. 그게 이해가 되면 그 감정이 싹 없어지거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상상을 해보니까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왜 이렇게 큰일 났다. 눈 너무 간지러운데요? 와, 어떡하지? 와, 장난 아니네. 또 다른 질문도 있었는데.
SL님, 저는 요즘 남 의식하는 게 습관, 버릇처럼 된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괜찮을 수 있을까요? 이게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안 계셨나 봐요. 그리고 일단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라는 건 아주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요걸 내가 이해하는 거 있죠. 그래요. 또 얘기하면은 약간 지겨우실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이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라는 건 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세팅된 능력이다라는 거. 근데 이게 이제 과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지경까지 되면 이제 요거를 조금 내 마음을 컨트롤한다던가 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른 사람을 의식할 때 의식하는 걸 약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의식하는지부터 좀 가야 되거든요. 인공 눈물. 제가 근데 병원에 안 가가지고. 결막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새 계속 오른쪽 눈이 이상했거든요. 뭐가 끼인 것 같고, 이물감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왜 의식하는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가 사실 다 다르거든요. 뭔가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다던가, 뭐 부모님이 어떤 내 결과물을 보고 항상 비난의 말을 하는 뭐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거나, 그래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식하게 될 수도 있고,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이유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오랜만인데 이렇게 간지러운 거. 그 이유를 찾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의식을 안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안 되면 이 작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냥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려 보면, 내가 뭔가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의식이 된다. 그러면 내가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러면은 별 느낌 안 드는데? 요럴 때가 좀 많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부분이 있죠. 쏟고 싶은 부분. 운동을 하는데 집중하고 싶고, 운동을 하다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다? 의식이 될 수 있죠. 무의식적으로. 그때 빨리 지금 내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만약에 벤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각도가 제대로 됐는지, 이 힘이 정확히 여기에만 딱 들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나의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쏠려 있다가 쏠려 있던 걸 이쪽으로 확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그 방법.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 의식되시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오늘 뭐 경험한 거라던가. 이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거 좀 근본적인 건데, 내 삶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라는 걸 좀 깨달으면 이게 좀 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L님이 저를 11시 13분까지 굉장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11시 14분부터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11시 13분까지 제가 굉장한 사람이었다가 14분에 사기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SL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저의 존재, 그 진실 있죠. 거기에 영향을 아예 못 준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깨달으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 나랑 상관없는 건데. 저 사람이 내 여기에 상처가 없는데 상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서 갑자기 여기 상처가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집중이 안 될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운동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 아니, 일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 의식이 돼서. 뭔가 갈등이 있는 사람이어서 의식이 된다. 라면 이게 케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만약에 갈등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자꾸 의식이 된다. 그러면 갈등을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 거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갈등을 계속 빚으면서 가는 거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의식되는 거는 적이기 때문에 의식되는 거는 없앨 수 없거든요. 계속 얘는 전투 모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쟤가 나를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에너지가 되게 많이 빨리는데 사실 그거는 그 갈등이라는 저 사람이 나의 적이라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의식하는 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최대한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쟤랑 나랑 이렇게 사이가 안 좋구나.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나한테 달려와 가지고 뭐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진 않을 거야. 이렇게 1번 뇌를 달래는 거죠. 1번 뇌가 전투 모드가 돼 가지고 "야 우리 준비해야 돼." 이러고 있을 때 달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와 가지고 나를 죽이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달래는 작업을 좀 해 주어서 의식하는 걸 좀 줄이는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해야 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해 보자. 요런 느낌? 그래서 제 의식하는 거 어쩔 수 없어. 지금 적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달래는 방식을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가장 좋은 건 적이 아닌 상태가 되면 괜찮겠죠? 상대방이랑 얘기하는 중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일할 때는 괜찮은데 그 상대방이 나랑 갈등을 빚은 상대방이에요. 오늘 있었던 예를 혹시 들어주실 수 있나? 오늘 뭐 회사에서 누구랑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조금 의식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 아니면 얘기하는 중에 다른 사람이 의식돼 가지고 얘기하는데 집중을 못 하겠더라. 뭐 이런 얘기인지. 진짜 큰일 났네. 인공 눈물 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문을 열었을래나? 저희 동네 진짜 늦게까지 하는 약국이 있거든요. 무슨 약국이지? 몇 시까지인가요? 24시, 12시까지네. 갔다 올까?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눈이 진짜 너무 간지러워요. 와, 미치겠어요. 큰일 났어. 261-9639.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사장님, 혹시 몇 시까지 하세요? 12시에 끝나요? 네, 알겠습니다. 12시 끝난대. 오케이. SL님 요거 얘기 좀 하고 가고 싶은데. 눈 빨간 날? 와, 왼쪽은 아무렇지도 않아. 와, 씨. 장난 아니네. 얘기하는 중에 다른 사람이 뭔가 의식된다. 좋아하는 사람인가 혹시? 의식된다. 그거는 사실 좀 어쩔 수가 없는데. 전 병원은 안 가요. 이러다 죽겠다 싶지 않으면은 병원에 안 갑니다, 저는. SL님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의식이 돼서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스토리인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 그래요. 뭐라 해야 되지? 의식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의식을 안 하게 된다 이게 아니라 의식된다. 집중을 못 하겠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점점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누가 의식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픔을 느낄 때 나 배고픔 느끼면 안 되는데 왜 배가 고프지? 이러지 않잖아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이거랑 똑같아요. 저 사람이 지금 의식되는 건 굉장히 당연한 건데 내가 이거를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고픔을 안 느끼려고 했구나. 그 문제가 아닌데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했구나. 그 문제라고 생각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구나.
요렇게 접근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의식이 돼가지고 내가 진짜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해결을 해야겠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되게 배고픔을 느끼는 수준으로, 되게 일반적인 수준으로 의식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약간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느낌? 당연히 의식이 되는 거지. 약간 내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이야기를 잘 못하겠네요. 근데 막 일하는 때는 괜찮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막 그 사람 항상 하루 종일 그 사람 막 주시하고 있고 막 귀가 막 열려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향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방향,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실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래요. 빅데이터 집중. 왜 의식되는지가 안 나와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나오네요. 좋아요, 오케이. 여러분 눈알 이슈로 오늘은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까는 괜찮았는데. 일반적인 수준에서 좀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뭐 사람마다 회사라고 치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나랑 스타일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저냥 지내는 사람이 있고 대면대면한 사람도 있고 그냥 좀 친밀한 것 같은데 아주 가깝진 않은 것 같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약간 조금 적은 아닌데 적에 가까운 수준이어가지고 조금 의식이 된다. 이런 느낌이신 것 같아서 그래 이런 관계니까 조금 의식되는 게 당연하지. 의식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의식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됐다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손을 보는 게 좋아요. 여기 시간이나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좀 해결하는 게 좋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가 하고 싶은 것조차 못하는 수준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얼추 하는데 조금 할 때마다 약간 신경이 쓰여가지고 100% 집중을 못하는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그냥 좀 데미지를 좀 줄이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 그런 수준인지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요. 오늘 눈알 이슈로 집에 갈게요. 안 되겠네. 근데 좀 이러고 있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긁으니까.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와이프가 이게 되게 심했거든요. 비염이 좀 많이 심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눈을 긁어가지고 아침에 막 눈 이렇게 퉁퉁 부어있고, 눈 알도 막 부어있거든요. 젤리처럼. 근데 와이프는 이제 안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러네.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법 같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SL님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에 맞춰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차가 고장나서 카센터에 가는데 그걸 고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어디가 고장 났는지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거랑 약간 비슷하게 어느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근본적으로 어느 부분을 건드려서 이렇게 의식이 되고 이렇게 의식이 될 때 내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고 어떤 감정들을 느끼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접근법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그 정도 수준까지 가면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상담을 잘 하는 사람에게. 상담을 잘 하는 분들이 이 위험한 얘기. 나도 모르게 마음의 소리가 나올 뻔했네. 그래요. 네, 링링님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아니면은 그 상담을 받기 전에 뭔가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라방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또 그거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1대1 상담 할 때처럼은 안 되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혹시 좀 만약에 이거를 좀 해결을 해야겠다 싶으면 와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눈알 이슈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떠나겠습니다. 좋아요. 갈게요. 눈알 괜히 씻었나 봐. 씻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인공 눈물로 새롭게 씻어 보겠습니다. 갈게요, 여러분. 수요일 날 만나요. 아, 달달님도 그런가요? 동지를 만났네요. 그래요. 파이팅 하시고요. 눈알 잘 해결하시길. 저는 약국으로 가겠습니다. 갈게요. 수요일 날 만나요. 루이님, 안녕히 가세요. 푹 쉴게요.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여러분. 끕니다. 이제 시그니처로 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 갑니다.